서울의 가을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한 그날, 을리는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뿐.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내가 그런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니는 걸 알게 된 이상, 집에서 나가. 그 말은 칼처럼 을린의 가슴을 베었다. 을리는 고개를 숙인 채로 문을 나섰지만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22살, 대학생. 그리고 그녀의 죄는 바로 사랑이었다. 은화라는 여자를 사랑한 죄. 을린의 가족은 전형적인 한국 중산층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전업주부, 언니는 유학 중. 표면적으로는 완벽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을리는 어렸을 때부터 느꼈다. 아버지의 잦은 야근 뒤에 숨겨진 비밀들,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집안의 무거운 침묵. 그러나 그 모든 게 그녀의 비밀 앞에서 폭발했다. 은하와의 관계가 발각된 건 우연이었다. 을린의 방에서 발견된 편지 한 장. 리나, 너와 함께한 그 봄날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을리는 집을 나서면서도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대로 끝나지 않아. 그녀는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은화를 기다렸다. 은화는 24살, 을린의 대학 선배이자 첫사랑.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로 을린을 안아주었다. 괜찮아, 리나. 나랑 같이 살자. 내가 지켜줄게. 은화의 말은 따뜻했지만 을린의 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화 언니, 나 집에 돌아갈 거야. 몰래. 그 집을 무너뜨릴 거야. 을린의 계획은 대담했다. 집 뒤편의 오래된 창고에 숨어들어 증거를 모으는 것. 그녀는 어렸을 적 그 창고에서 놀던 기억을 떠올렸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서 그녀는 은밀히 움직일 수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을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그녀는 비밀 통로를 알았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창고로 들어섰다.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 몸을 숨기고 은하가 가져다준 노트북으로 가족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첫째 날, 을리는 아버지의 서재를 몰래 훑었다. 서랍 속에 숨겨진 서류들. 회사 자금 횡령 증거였다. 아버지는 대기업에서 비자금을 빼돌려 사적인 사업에 썼다. 을린의 손이 떨렸다. 이게 진짜야. 그녀는 사진을 찍고 복사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어머니의 일기장도 발견했다. 남편의 외도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을린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쫓겨났지만 가족의 진짜 문제는 훨씬 깊었다. 은하와의 연락은 을린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매일 밤, 은하는 창고 근처에서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리나, 위험해. 그만두자. 하지만 을린은 고개를 저었다. 이 집이 나를 버렸듯이 나도 이 집을 버릴 거야. 우리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바꿀 거야. 은하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을린을 믿었다. 두 사람은 창고 문틈으로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서울의 밤하늘이 별처럼 빛났다. 을린의 일상은 은밀한 전쟁이었다. 낮에는 창고에 숨어 가족의 대화를 엿들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압박을 받고 있었다. 그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끝이야.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을린이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을린은 속으로 웃었다. 여기 있어, 엄마.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아버지의 컴퓨터를 해킹해 이메일을 확인했다. 외도 상대와의 메시지들. 사랑해, 여보. 돈은 언제 보내? 을린의 분노가 끓어올랐다. 문화적으로 한국 사회는 여전히 동성애를 금기시했다. 을린은 어렸을 때부터 느꼈다. 학교에서 이상한 애소리를 듣고 TV 드라마에서 동성 커플이 나오지 않는 세상. 하지만 은하와 만난 순간 모든 게 변했다. 대학 캠퍼스에서 만난 은하는 자유로웠다. 리나, 사랑은 죄가 아니야.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 말에 을리는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가족의 반응은 잔인했다. 을리는 증거를 모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되새겼다. 은하와의 첫 데이트, 한강에서 산책하던 날,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나의 따뜻한 손,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그 기억이 을린을 버티게 했다. 하지만 복수의 불꽃은 점점 커졌다. 그녀는 아버지의 비자금 계좌를 추적했다. 수억 원의 돈이 해외로 흘러들었다. 이걸 폭로하면 모든 게 끝나. 을린의 창고 생활은 2주째로 접어들었다.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면서 추위가 뼈를 에었다. 그녀는 은하가 가져다준 담요에 몸을 감쌌다.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아버지의 이메일들. 프로젝트 자금을 빼돌려야 해. 상대가 기다리고 있어. 을리는 이를 악물었다. 아버지는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정치인과의 뇌물 거래였다. 증거는 명확했다. 을리는 파일을 백업했다. 밤늦게 은하가 다시 왔다. 리나, 이제 그만 나와. 내 건강이 걱정돼. 은하의 목소리는 떨렸다. 을리는 문틈으로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은하의 눈은 피곤해 보였다. 화언니, 조금만 더 우위 증거로 가족을 무너뜨릴 거야. 그럼 우리 자유로워질 수 있어. 은하는 한숨을 쉬었다. 복수가 행복을 가져다 줄까? 그 말에 을린의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다음 날, 을린은 대담한 행동을 했다. 어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서재의 금고를 열었다. 어렸을 적 본 비밀번호였다. 안에는 현금 다발과 문서들. 뇌물장부, 을린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사진을 찍고 일부를 복사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아버지였다. 을리는 재빨리 책상 밑으로 숨었다. 아버지는 피곤한 얼굴로 들어와 전화를 걸었다. 이, 의원님. 돈은 준비됐습니다. 을린 일은 가족 문제라서요. 을리는 숨을 죽였다. 아버지가 그녀를 언급했다. 그 애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야. 동성애라니. 사회적으로 망신이야. 을린의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가족의 사랑을 바랐지만 받은 건 배신이었다. 아버지가 나간 후 을리는 창고로 돌아왔다. 그날 밤 그녀는 은화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화언니, 나 너무 아파. 은화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리나, 너는 강해. 하지만 사랑으로 이겨야 해. 을린의 감정은 복잡했다.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다. 은하와의 추억이 떠올랐다. 제주도 여행에서 바다를 보며 키스하던 순간. 영원히 함께할게. 그 약속이 을린을 지탱했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숨겨야 했다. 친구들의 시선, 가족의 거부. 을린은 그 모든 걸 바꾸고 싶었다. 증거 모으기는 계속됐다. 을리는 어머니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다. 외도 상대와의 메시지. 당신 남편이 알면 어떻게 될까? 어머니도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을리는 충격받았다. 우리 가족은 다 가짜야.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가 마피아와 연결된 증거. 을린의 계획은 점점 구체화됐다. 모든 걸 언론에 폭로하는 것. 하지만 충돌이 시작됐다. 은하가 을린을 설득하려 왔을 때 아버지가 우연히 목격했다. 저건 을린의 친구. 아버지는 의심했다. 을린은 창고에서 떨었다. 화언니, 조심해. 은하는 도망쳤지만 긴장감이 높아졌다. 을린은 더 서둘렀다. 그녀는 온라인으로 익명 계정을 만들어 증거를 업로드 준비했다. 문화적 요소가 을린의 삶을 압박했다. 한가위 때 가족이 모였지만 그녀는 창고에서 지켜봤다. 을린이 없으니 허전한 어머니의 말.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애는 우리 집안의 해로워. 을린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녀는 그날 밤 은하와 만나 위안을 찾았다. 화언니,
나랑 도망칠까?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든. 을린의 내면 독백이 깊어졌다. 사랑은 왜 죄가 돼? 한국에서 여자 둘이 사랑하는 게 왜 안 돼? 그녀는 사회의 편견을 깨닫고 복수를 통해 변화시키려 했다. 하지만 은화의 말처럼 복수가 진짜 해법일까? 갈등이 고조됐다. 3주째, 을린의 몸은 지쳐갔다. 창고의 추위와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증거는 완벽해졌다. 아버지의 횡령, 뇌물, 외도, 어머니의 공모. 모든 게 파일에 담겼다. 을린은 은화에게 말했다. 이제 끝내자. 폭로할 거야. 은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리나, 그럼 내 가족은? 파괴될 거야. 을린은 망설였다. 가족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배신당했다. 그들이 나를 버렸어. 이제 내가 버릴 차례야. 은하는 그녀를 안았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에 을린의 눈물이 흘렀다. 두 사람은 창고에서 밤을 보냈다. 은화의 따뜻함이 을린의 차가운 마음을 녹였다. 다음 날, 고조되는 긴장. 아버지가 회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증거가 유출됐어. 그는 소리쳤다. 을린은 창고에서 듣고 웃었다. 그녀가 일부러 작은 증거를 흘린 거였다. 가족의 패닉이 시작됐다.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을린이 복수하는 걸까? 아버지는 부정했다. 그 애가 어떻게? 을린은 더 대담해졌다. 밤에 집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었다.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가 깨어났다. 누구야? 을린은 도망쳤지만 어머니는 그녀의 그림자를 봤다. 을린. 충돌의 절정. 은화가 을린을 데리러 왔을 때 아버지가 나타났다. 너희 둘이. 그는 분노했다. 을린, 내가 여기 있었어? 이 더러운 을린은 대면했다. 아빠, 나 동성애자요. 그리고 그게 왜 문제죠? 아빠의 비밀은 어때요? 아버지는 충격받았다. 내가. 어떻게 알았어? 대화가 폭발했다. 을린은 모든 증거를 보여줬다. 횡령, 뇌물, 외도. 이걸 폭로할 거예요. 어머니가 들어와 울었다. 리나, 제발. 을린의 가슴이 찢어졌다. 그녀는 가족의 진짜 얼굴을 봤다. 보수적인 한국 가정의 위선. 은화가 을린을 보호했다. 린 씨 가족분들, 사랑은 자유예요. 을린을 인정해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나가 소리쳤다. 을린과 은화는 도망쳤다. 서울 거리로. 비가 내리는 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화 언니, 미안해. 은화는 괜찮아. 함께라면. 을린의 내면은 혼란스러웠다. 복수가 가까워지면서 후회가 밀려왔다. 이게 정말 원하는 거야. 그녀는 한국 사회의 LGBT 현실을 떠올렸다.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본 사람들, 숨겨진 사랑들. 그녀의 이야기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을린과 은화는 은화의 작은 아파트로 피신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 을린은 노트북을 열고 증거를 정리했다. 이제 보내자. 언론에 우하지만 손가락이 멈췄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떠올랐다. 은화가 말했다. 리나, 다시 생각해. 파괴가 아니라 대화를. 을린은 고뇌했다. 그날 밤 꿈에서 가족을 봤다. 행복했던 어린 시절. 추석에 모여 떡을 먹던 날,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다음 날 어머니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리나, 집으로 와. 이야기하자. 을린은 의심했다. 함정일까? 은하와 함께 갔다.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을린, 내가 모은 증거. 다 알아. 을린은 긴장했다. 그럼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미안하다. 내 사랑을 인정하지 못해서 충격적인 고백.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았다. 나도 숨긴 게 많아. 하지만 내가 쫓겨난 건 내 잘못이야. 어머니가 울며 안아줬다. 리나, 내가 행복하면 돼. 은하 씨도. 환영해. 불린의 눈물이 흘렀다. 배신감이 용서로 변했다. 하지만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아버지는 증거를 지워줘. 내가 자수할게. 불린은 망설였다. 문화적 깊이, 한국의 가족주의. 용서와 화해의 가치. 을리는 그걸 느꼈다. 은하와 함께한 저녁, 한 식당에서. 리나, 내 가족이 변할 수 있어. 을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반전. 아버지의 자수는 거짓이었다. 그는 증거를 빼앗으려 했다. 을리는 배신당했다. 아빠. 왜? 분노가 다시 타올랐다. 을리는 배신에 충격받았다. 화언니, 믿을 수 없어. 은하는 그녀를 위로했다. 리나, 이제 정말 끝내자. 을리는 증거를 폭로했다. 익명으로 언론에.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대기업 임원 횡령 의혹. 가족은 무너졌다. 아버지 체포, 어머니 쇼크. 을린의 가슴은 아팠다. 하지만 자유를 얻었다. 은하와 함께 새 삶을 시작했다.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리나, 후회 안 해. 을리는 조금. 하지만 필요했어. 사회 반향. 기사에 LGBT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지지자들이 나타났다. 용감한 고백. 을리는 익명으로 인터뷰했다. 한국 사회의 변화 바람. 1년 후, 을린과 은하는 제주도에 살았다. 바다를 보며. 가족은 재건 중. 아버지 출소 후 진심 어린 사과. 리나, 미안해. 내 사랑을 인정할게. 어머니와의 화해. 을리는 용서했다. 결말은 인문적. 사랑의 승리. 화언니, 영원히 함께.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한국 사회의 작은 변화 속에서